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제이 셰티라는 사람이고요. 다산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 제이 셰티라는 지은이부터 좀 살펴보면은 인플루언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1위 팟캐스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팔로워가 4천만이라고 하네요. 거의 대한민국 인구에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이 사람 방송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개인 방송 진행자,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앞서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수도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몽크라고 돼 있네요. 수도승. 그래서 원제는 think like a monk라고 돼 있고요. 왜 몽크라고 본인을 소개하냐면 실제로 그 인도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사찰이죠. 절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수행을 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스님으로 사시다가 한 3년쯤 지나서 이제 스승님이 여기서 있는 것보다 네가 배운 거를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계발서라고 이 책은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핵심 키워드는 명상과 호흡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건.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불교가 널리 퍼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사찰도 절도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나 동양적인 거 생각하면 아마 굉장히 명상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과 호흡법, 이제 이런 것들, 자기 수련 이런 거죠. 불교용어로 참선이라고 그러나요, 아마?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 서양식으로 제 생각에는 바꿔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훈련법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법, 명상법, 감사하는 훈련, 이제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기술을 해놓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 자체가 선한 책이죠. 수도자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선하게 생각하고 스스로한테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터고 일종의 방송인이죠.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만큼 말재주, 글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도 좋은 책이고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80억 뷰의 유튜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용과 컨텐츠와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책,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 스님들이 쓰신 이런 책들,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하시고 정신적인 수양 수준이 높으신 스님들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책들의 서양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과 호흡법부터 해서 일상에서 적용해 볼 만한 이런 방법들도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아주 선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후회가 되지 않는 책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요즘 현대사회에서 읽어보시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고 선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 기술. 제이 셰티 지음. 다산 북스. 작가 소개. 지은이 제이 셰티는 소셜미디어 슈퍼스타이자 인기 1위 팟캐스트인 온 퍼포즈의 진행자다. 그는 승려로 지내며 배웠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으로 요약해서 들려준다. 그는 이 방법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이 셰티는 가족 모두가 의사이거나 변호사인 집안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의 집안에서는 아이가 자라면 셋 중 하나밖에 될 수 없었다. 의사, 변호사, 나고자. 그의 가족은 제이가 셋 중 나고자가 되기로 결심한 줄로만 알았다. 인류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해 놓고서 호련히 승려가 되겠다며 인도로 떠났기 때문이다. 제이는 매일 4시간에서 8시간씩 명상을 하며 남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했다. 3년 뒤 그의 스승은 셰티에게 승려의 길을 떠나 그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말해 주었다. 그렇게 그는 25,000달러의 큰 빚을 진 채 이력서에 써놓을 마땅한 기술도 없이 다시 부모님이 있는 런던 북부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제이 셰티가 동창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많은 친구가 구글, 스타벅스 등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의외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불행에 시달리고 있었다. 친구들은 셰티에게 건강과 행복, 인생의 목적, 마음 챙김에 관한 코치를 부탁했다. 이후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상적 리더 중 한 명이 되었다. 제이 셰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용기와 힘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적 지식은 물론 저자가 아슈람, 인도의 전통적인 수도원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 생각과 습관을 극복하고 내면에 지니고 있는 평온과 존재의 목적에 닿을 방법을 알려준다.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과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셈이다. 저자는 추상적인 지혜와 교훈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훈련으로 바꿔놓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훈련 방법을 따른다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내면에서 찾은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을 포함한 누구나 수도자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작가의 통찰에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들어가는 말. 런던 카스 경영대학원 1학년에 재학하던 18살 때의 일이다. 친구가 어느 스님의 강연에 가자고 했다. 나는 싫다고 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스님 얘기를 왜 들어야 해? CEO나 유명인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교내 강연에는 자주 갔지만 스님은 정말 관심 밖이었다. 나는 인생에서 실제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다. 친구가 하도 고집을 피우기에 결국 이렇게 말했다.
끝나고 술 마시러 갈 거면 갈게.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연애할 때가 아니면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다. 하지만 나는 그날 스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사랑에 빠졌다. 연단에 오른 인물은 30대쯤으로 보이는 인도 남자였다. 그는 머리를 파르라니 깎고 짙은 황색 법복을 입고 있었다. 총명하고 능변에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는 이타적 희생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 말라는 그의 말에 나는 낯선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인상적인 것은 그가 인도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라 할 수 있는 인도 공과대학교의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IIT는 MIT처럼 입학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곳이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기회를 수도자가 되는 것과 맞바꾸었다. 나와 내 친구들이 당시에 쫓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말이다. 이 남자는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늘 매료되었던 이야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시작해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나는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원해야 한다고 세상이 그동안 나에게 들려준 그런 삶을 포기했다. 그런데도 그는 나고자의 씁쓸함이 아니라 즐겁고 자신감 넘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은 내가 그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행복해 보였다. 18살 때까지 나는 부자들을 많이 만났다. 유명하고 힘있고 잘생기고 때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수많은 사람의 강연을 들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강연이 끝나고 나는 인파를 뚫고 앞으로 나가 그에게 정말 대단한 강의였다고 많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틈에 나는 그렇게 묻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곁에 있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스님은 그 주 내내 영국 곳곳을 돌며 강연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강연에도 얼마든지 참석해도 좋다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그 스님의 이름은 가우랑가 다스다. 내가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은 그가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내용이었다. 2002년 티베트의 승려 욘게이 민규르 린포체는 네팔 카트만두 근처에서 출발해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까지 먼 길을 왔다. 그가 명상을 하는 동안 벌어지는 두뇌 활동을 연구진이 관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과학자들은 스님 머리에 샤워캡 비슷한 장치 EEG를 씌우고 뇌파를 측정했는데 장치에는 250개가 넘는 아주 작은 와이어가 튀어나와 있고 각 와이어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다. 실험실 직원들은 이 센서들을 스님의 두피에 부착했다. 연구에 참여할 당시 스님은 평생 6만 2천 시간 이상 명상한 상태였다. 연구진 중에는 오랫동안 명상해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상황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스님은 연구진이 설계한 내용대로 명상을 시작했다. 연민에 관해 1분간 명상하고 30초를 쉬는 방식이었다. 스님은 통역의 수신호를 보며 이 패턴으로 순식간에 4회의 명상을 마쳤다. 지켜보던 연구진은 입이 떡 벌어졌다. 스님이 명상을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뇌파 기록계에 나타나는 두뇌 활동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이 보기에 뇌파 기록계가 저 정도로 크고 빠르게 덜컹거리려면 스님이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스님의 일관된 두뇌 활동만이 아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스님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명상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두뇌 활동을 잠시 쉬려고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보통 몰려드는 온갖 잡생각을 잠재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것이다. 린포체 스님은 그런 준비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듯 했다. 실제로 스님은 마치 스위치를 끄고 켜듯이 강력한 명상의 상태를 자유로이 드나드는 것처럼 보였다. 이날의 검사를 필두로 이후 10여 년간 스님의 뇌 활동을 촬영했는데 41살인 스님의 뇌는 또래에 비해 노화의 징후를 적게 보였다. 연구진은 스님이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젊은 사람의 뇌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불교 스님 마티우 리카르의 뇌를 촬영한 연구팀은 리카르 스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그의 감마파 수준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기록된 것 중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감마파는 집중력, 기억력, 학습력, 행복 등과 관련된다. 스님 한 명의 수치가 정상 수준을 넘은 것이라면 이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리카르 스님만이 아니었다. 스님 21명의 명상 수행 중에 뇌 활동을 촬영한 결과 명상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감마파가 오랫동안, 심지어 수면 중에도 지속되었다. 우리는 왜 수도자처럼 생각해야 할까? 농구장을 지배하고 싶다면 마이클 조던에게 물어보는 게 현명하다. 기업 혁신 전략을 배우고 싶다면 일론 머스크를 파고드는 게 좋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면 비욘세를 연구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평화, 안정, 목적을 찾기 위해 마음을 수련하고 싶다면 전문가는 바로 수도자들이다. 그레이트풀 니스를 공동 설립한 베네딕트회 수사 다비드 슈타인드 라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현재를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가 수도자다. 수도자들은 유혹을 참고 비난을 삼가고 고통과 불안을 견디며 자존심을 잠재우고 목적과 의미가 넘치는 삶을 꾸릴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침착하고 행복하고 목적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평온하고 느긋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도자들에게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조용한 곳에 숨어 지내니 직장 문제, 연애 문제가 생길 리 없고 출퇴근 시간의 교통지옥도 겪지 않는다고 말이다. 현대사회에서 수도자처럼 생각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먼저 수도자는
낳을 때부터 수도자가 아니다. 많은 수도자가 속세의 다양한 배경에서 출발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마티우 리카르는 승려가 되기 전 생물학자였다. 명상 앱으로 유명한 헤드스페이스를 공동 설립한 앤디 퍼디컴은 서커스 교육을 받았다. 내가 아는 승려 중에는 금융계 종사자였거나 록밴드 멤버였던 이도 있다. 그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학교에 다니며 똑같은 도시, 똑같은 동네에 살았다. 집에 촛불을 켜두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산꼭대기에서 나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걸어 두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자세다. 오늘날 승려 대부분이 그렇듯 나도 아슈람에서 자라지 않았다. 나는 아동기 대부분을 승려답지 않은 일을 하며 보냈다. 내가 자란 곳은 런던 북부다.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살았고 14살까지는 순종적인 아이였다. 우리 집은 중산층 인도인 가족으로 많은 부모가 그렇듯이 내 부모도 교육에 적극적이셨고 나에게 장밋빛 미래를 거머쥘 기회를 주려고 하셨다. 나는 말썽을 피우지 않았고 성적도 좋았으며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